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도 같이 쉰다. 잠자는 동안 뇌는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눈을 감고 의식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는데 뇌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뇌과학의 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오히려 잠자는 동안에 더 바빠집니다. 낮에 못한 일들을 밤에 몰아서 다 처리하거든요. 이건 그냥 신기한 과학 상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픈 딸깍 심리학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사람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려 죽겠는데 막상 누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의식이 깨어납니다. 오늘 했던 말, 내일 해야 할 일, 지난주에 실수한 것, 심지어 다음 달 걱정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1시. 지금 자면 5시간은 잘 수 있어.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이 떠집니다. 새벽 2시. 이제 4시간 남았어. 그 순간부터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몸은 일어나는데 뇌는 켜지지가 않아요. 진한 커피를 마셔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상대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피곤해서 눕긴 하는데 눕자마자 머리가 깨어나요. 이런 분들에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운동을 좀 해.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내려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 말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생각을 그만하라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운동을 하려니 낮에는 도무지 기운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뇌의 손익 계산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점수를 매기고 이건 이득이야, 이건 손해야를 판단하는 뇌 안의 시스템 말이에요. 이 계산기가 우리의 잠에도 적용이 됩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내일 불안한 일이 있으면 뇌의 계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해결 문제 있음, 위험 감지, 경계 모드 유지. 사슴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풀을 뜯다가 계속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드는 사슴. 주변에 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긴장을 놓지 않는 거요. 지금 잠이 안 오는 당신의 뇌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뇌가 판단하기에 지금 잠들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위험하냐고요? 아니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거지 사자가 달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의 경계 시스템은 내일 발표가 걱정된다와 저기 사자가 있다를 거의 똑같은 위험 신호로 처리해요. 그래서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뇌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면증의 정체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잠을 막고 있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루 못 자면 그냥 피곤한 걸로 끝나요.
누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틀, 사흘, 일주일씩 쌓이면 우리의 뇌에서 진짜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잠을 못 잔 다음 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에 확 화가 치민 적 있으시죠?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거나 뭘 먹을지도 못 정하고 뭘 입을지도 못 정하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보통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뇌 안의 잔소리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마 바로 뒤에 있는 판단 영역 말이에요. 이거 해도 되나? 실패하면 어쩌지? 끊임없이 검열하는 그곳이요. 이곳은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조절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뇌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낮아지고 앱이 느려지고 기능이 하나씩 꺼지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뇌가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판단센터가 저전력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판단센터가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거든요.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점심 메뉴도 못 고르는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뇌의 손익 계산기가 쉬운 것만 해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빠른 쾌감을 주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유튜브 쇼츠, SNS 스크롤, 소파에 누워있기 등등 도전적인 일은 전부 손해로 분류돼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한 자신에게 자책이 시작되고 그 자책은 또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을 안고 침대에 눕고 또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면 판단센터가 꺼지고 판단센터가 꺼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자책하고 자책하면 또 잠이 안 오고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의 고리예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의외로 정말 많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 고리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충전기를 고쳐야지 자기 탓을 한다고 배터리가 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충전이 제대로 될 때 밤사이에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잠자는 동안 뇌도 같이 쉰다. 아니면 더 바쁘게 일한다. 정답은 두 번째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의 뇌에서는 밤사이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낮에 배운 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 회의에서 들은 아이디어, 새로 배운 기술, 이것들은 낮 동안에는 뇌의 임시 저장소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아직 저장 버튼을 안 누른 상태입니다. 작업 중인 문서가 화면에 떠 있는 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아닌 거죠. 잠이 들면 뇌가 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임시 저장소에서 장기 저장소로 정보를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이 작업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수면 시간이 짧으면 이 단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공부한 사람보다 적당히 공부하고 푹 잔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밤새 버티는 건 저장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작업만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꺼지면 다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머리를 쓰면 뇌세포가 일하면서 찌꺼기가 쌓여요. 공장이 돌아가면 폐수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가 살짝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세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 틈으로 뇌 척수액이 흘러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쓸어내립니다. 뇌 안에 하수도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잠자는 동안에만 돌아가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한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뇌의 하수도가 밤새 제대로 일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찌꺼기가 쌓이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는 동안 뇌가 알아서 답을 찾아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새 고민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 이거였네 하고 떠올랐던 거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이리저리 재조합하거든요. 깨어있을 때는 안 보이던 연결고리가 잠자는 동안 뇌가 자유롭게 뒤섞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데 수면 중에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중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배운 것을 저장하고 찌꺼기를 청소하고 답을 찾아주는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잘라내는 건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성공의 재료를 버리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더 일하겠다는 건 저장 버튼을 안 누르고 더 타이핑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잠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까 뇌가 왜 잠을 막는지 말씀드렸죠? 경계 모드가 꺼지지 않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 모드를 꺼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딸깍 솔루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걱정을 꺼내놓으세요. 자기 전에 머릿속이 시끄러운 이유는 뇌가 이건 잊으면 안 돼 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 못한 문제, 내일 할 일, 걱정거리. 뇌가 이걸 놓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이에 쓰는 순간 뇌는 아, 저장됐구나. 이제 놓쳐도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머릿속에 있으면 걱정이지만 종이 위에 있으면 계획이 되거든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메모장에 내일 할 일, 보고서 수정, 택배 수령, 엄마 전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3줄이 뇌의 경계 모드를 한 단계 낮춰줍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는 잠만 자세요. 지금 침대에서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SNS 하고, 뉴스 읽고, 고민하고. 그러면 뇌의 계산기에 침대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등록됩니다.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왠지 공부가 되고, 카페에 가면 왠지 수다가 나오잖아요. 뇌가 장소에 따라 모드를 전환하는 거예요. 침대에서는 잠 이외의 활동을 하나씩 빼보세요. 누워서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일어나세요. 거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뇌가 침대를 여기는 자는 곳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자기 전 1시간 조명을 낮추세요. 해가 지면 잠이 오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살고 스마트폰 화면을 눈에 들이대고 있거든요. 뇌가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 전 1시간만 집안 조명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스마트폰은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뇌가
아, 어두워지는구나. 잠잘 준비를 해야겠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이때부터 나오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딸깍 솔루션입니다. 걱정은 종이 위에 꺼내놓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자기 전 1시간은 어둡게 하기.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싶으면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만요.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3줄만 적어보는 거. 그것만으로 뇌의 경계 모드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 한 단계가 쌓이면 어느 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딸깍 스위치가 꺼지듯 잠이 옵니다. 잠은 하루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성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잠을 바꾸고 몰입을 바꾸고 하나하나 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편했던 술자리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만나면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있으면 나까지 축 가라앉는 게 느껴집니다. 톡이 오면 반갑기보다 피곤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너 요즘 좀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의 뇌가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뇌의 손익 계산기는 당신의 주변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의 뇌가 인간관계를 왜 재분류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딸깍 심리학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딸깍 심리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